인천 시민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가장 오래되고 해결해야 되는 쟁점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시장이 되신 분께서는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30년 넘게 인천에서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해 왔었지만 명확한 해결책을 가지신 분이 당선되면 예, 지방선거가 언제 있었나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벌써 새로운 지방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되신 분들 임기가 벌써 100일 정도가 지났다고 하는데 말이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번 달에 이 수도권 광역단체장 분들 모시고 지난 100일 동안 어떠한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 나갈 것인지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거의 100일이 다 된 거죠? 이제 8일이 100일이니까 아, 한 5일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이 4일.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는데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도 일과 관련이 있어서 일하는 유정복, 예. 일을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하는 유정복인데 이제 일을 통해서 시민 행복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민선 8기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감도 또 많이 높고 예. 저도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뭐 바쁘지만은 그래도 행복하게 이제 지내왔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저 공무원들도 공직자들도 이제 전에 민선 6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고 또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초기 시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유정복 시장이 저희가 또 기사 검사를 아마 시청자분들이 해보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을까요? 지난 100일 동안? 100일 동안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일단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간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안을 풀고 시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 그 앞으로 4년의 밑그림을 잘 그려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이고 저는 그것을 비전을 설정을 하고 예. 또 이것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욕 공시티로 돼 있지만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 도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초석을 다지는데 주력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 발전을 위해서 우선 초기에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조직 개편과 인사를 이루어내고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영상을 봤더니 쓰레기 매립지. 네,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 매립지요 말이죠. 이 쓰레기 문제는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 특히 마포구의 뭐 소각장 네. 추가 건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극렬하게 또 저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 간단하진 않죠. 수도권 인천, 서울, 경기에 쓰레기를 매립해왔던 곳이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제가 지난 8년 전에 1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사실상 해결책을 마련해왔고 시행이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는? 그때 사실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하는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대체 매립지. 예, 그게 대체 어디냐가 문제죠 뭐. 이제 예.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되 그 선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걸 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서울시가 71%를 갖고 있고 환경부가 29%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소유권을 인천시로 전부 넘기고 또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그리고 매립지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수수료의 50%의 가산금을 붙여서 인천시로 넘기고 이것을 해결해서 이미 4자 합의, 그러니까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장관 4자 합의를 해갖고 합의사항이 이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후에 이행을 안 하니까 안 된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한 얘기가 합의대로 했으면 벌써 해결이 다 된 겁니다. 그 후에 이행을 안 하는데 됩니까? 소유권 이전 안 하고 관리공사 안 오고 그리고 대체 매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인 얘기는 이번에 환경부 장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하고 다 만나서 이제 사자협의체를 정상 가동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당초 정신, 사자협의 정신대로 이제 풀어나가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와 또 환경부 장관하고도 다 합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환경부 장관하고는 같이 만나서 곧 이제 사자협의체에서 가동을 해서 4인이 만납니다만은 환경부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얘기를 나눴고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는 2차례 만나서 이제 사자협의체를 정상 가동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진일보한 거고 이 문제에 공동 대응을 한다 하고 이미 합의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아까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수도권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대체 매립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언제쯤이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될까요? 사실은 그 문제가 관건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 문제는 다 합의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의 사항을 동시에 얘기를 해야 될 일이지. 그렇죠. 지금 어디다 이거는 저건 현명치도 못하고 또 아니, 제 말씀은 언제쯤? 그거는 이제 사자 협의체가 가동돼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또 환경부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전부 다 사실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제 사실 대체 매립지가 발표가 돼야만이 그 후에 대체 매립지 조성하는 데 따른 기간이 또 몇 년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고 저는 내년도 아니라도 이 부분이 확정시켜 나가려고 지금 노력은 할 겁니다. 예. 뭐 저는 유정복 시장 이번 임기 안에는 가능할까라고 질문 드리려고 했더니 목표 시점은 가능하면 내년이라도 아니라도 하려고 전 합의를 봐서 발표하자. 그래야만이 이제 조성 기간이 있어갖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2026년 이후에는 직매립 금지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를 매립지에다 못하고 소위 말하는 전부 다 소각시켜서 할 수만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인천은 인천만의 문제가 있겠죠. 네. 인천만의 문제.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경기, 수도권과 다 연관돼 있는 문제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김동연 지사하고도 한 2차례 만나신 거 아니에요? 뭐 맥주 한잔 하시는 사진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라왔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게 유권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단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협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확인하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굳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인천이나 서울이나 경기도민들이 사실상 생활권은 거기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든 그렇죠. 또 자기 문화 관광이든 또 뭐 경제적이든 전부 다 이게 한 생활권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교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들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풀어줘야만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또 경제 산업 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는 뭐 여야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어서 이제 정례화하기로 했고 서울 이제 경기도에서 한번 만났고 인천에서 한번 만났고 이제 세 번째는 서울시에서 한번 만나서 정례화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맥주값은 누가 냅니까? 그 개최한 지역 지난번에 처음에 할 땐 경기도지사가 냈고 인천에서 할 땐 제가 냈고 서울시에서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내고 제가 그 세 분을 이렇게 보면서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 경험도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국회의원까지 그리고 정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도 역할을 해보셨고 정부에서도 그 역할을 해보셨고 김동연 지사는 뭐 경제부총리까지 하셨으니까 이제 관료로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오세훈 시장은 뭐 정치인으로서 또 나중에 또 차기 대선 주자로도 늘 분류돼 왔었고 다들 이렇게 거물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만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수도권 이 쓰레기 매립지 같은 이런 첨예한 사항 지금은 괜찮은데 마지막에 매립지가 어디로 결정될 때 정말 이게 의견 합치가 가능할 것인지 사실은 본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단체장으로 있는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을 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라면 우리는 다소의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할 과제일 뿐이지 그것이 이유가 핑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해온 어떤 행정의 경험 법칙상으로 볼 때 저는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이나 김동연 지사 다 아주 출중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행정은 제가 제일 많이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방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에 대해서 셋이 얘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교통 문제든지 뭐 문화 문제든지 또 각종 시민 편익과 관련 문제를 다 풀어나가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예. 인천이 지금 구가 몇 개가 되죠? 8개. 지금은 구는 8개고 예. 군이 2개, 군이 옹진 2개. 강화. 예, 2군 8구 체제입니다. 그 개편하시려고 하시는 네, 거죠? 그것도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도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또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년 전에 했던 행정체제를 그대로 가는 것은 너무 비효율성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행정체제 개편도 지금 인천의 8개 구 중에서 동구하고 중구는 중구의 영종을 빼면 10만입니다. 예. 2개 구가. 예. 이걸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건 그 구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영종은 지리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먼 거리에 있는 거죠. 인천공항이 있는 데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이죠. 데가 영종인데 예, 예. 이거는 이제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고 영종구를 분구시키되 중구동구를 통합해서 한 구로 가칭 재물포구로 하면은 이 재물포가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 시너지 효과로다가 양 지역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되고 또 인천의 서구는 인구가 지금 57만인데 이제 검단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70만이 넘게 되면은 당연히 분구의 대상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서구는 이제 서구하고 가칭 검단구로 분구를 하고 네.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개편 방안을 발표하니까 행안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항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죠. 의회 통과해야 됩니까? 시에서 결정해야 의회도 됩니까? 통과하고 다 하는데 예. 이미 의회나 지역 주민들은 다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부정하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 개편을 통해 하고 시민들의 편의성도 제고하고 또 그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도 막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발전적인 그런 행정 체제를 갖추게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선거를 해서 구청장도 뽑아놓고 시의원도 뽑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죠. 이루어집니다. 예, 4년제로. 4년제에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걸 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행정 체제를 구축을 해놓고 모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이루어지는 건 4년 뒤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도 또 다 국회의원 달려 선거는 이제 있으니까. 2년 뒤에 예. 선거가 예.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참조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22대, 23대부터는 당연히 이 바뀐 행정 체제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합리적으로 되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구도. 이제 구체적인 인천시정은 한 1년쯤 지나서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네.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에이펙 정상회의 네, 네. 이게 정부가 유치하는 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또 유치 활동도 하는 겁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미 2025년도에 예. 한국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예, 됐습니다. 예. 2025년. 예. 결정이 됐는데 과거에 우리 부산에서 했던 부산에서 거죠. 했죠. 예.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국내 어느 도시에서 하느냐 이 문제가 도시는 있는 결정이 안 예, 됐습니까?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예. 이제 한국 정부가 결정을 하지만은 에이펙 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이펙이라는 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많은 지역 그 블락 경제 협의체 중에서 제일 큰 그렇죠.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한 21개국 정상이 모이는 회의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최적지는 바로 인천이다. 제가 그 논리적으로 예. 사무총장한테 설명을 하고 또 이제 국내 유치전을 하는데 이것도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당연히 인천이란 게 세계적인 국제 공항이 있고 또 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또 수도권의 시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천에서 유치가 가장 적합하다 하는 부분을 정부에도 이제 협의를 하고 또 국제사회에도 이해를 도모하고 이런 자신하십니까? 예, 자신하십니까? 뭐 꼭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천에 그럴 만한 시설이 지금 기존 시설을 충분합니다.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충분합니다. 예. 에이펙 총회는 일단은 뭐 세계적인 공항이 예. 있는 데다가 그렇죠. 영종도가 또, 에이펙 예. 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성도 컨벤시아를 비롯해서 대규모 회의 시설은 이미 다 갖추고 있고요. 또 호텔이나 또 주변에 그 뭐 소위 말하는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가 가장 최적지이기 때문에 손색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그 결정이 나는 겁니까? 내년도 결정입니다. 내년에 예. 유정복 시장이 또 앞으로 하실 일이 하나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결과는 또 다른 경쟁 도시들도 다 우리가 최적지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네. 말이죠. 그 결과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아, 다음에 또 계제가 있을 때 우리 시장님 모시고 그때는 보다 더 진전된 네네. 인천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